서른 의원은 경기도 부천 을을 지역구로 둔 이 5선의 중진 의원이시고요. 지금 최고위원도 맡고 계십니다. 예, 얘기 나눠보죠. 서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예, 앞서서 뉴스 브리핑에서 짚어봤습니다만 지금 네. 코로나19 재확산이 참 심상치 않잖아요. 급하죠. 저 심각하죠. 예.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울 경기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제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 좀 약하다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런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상태로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사랑제일교회입니까? 정강훈 씨가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걸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오늘 내일 상황을 보고 그리고 새로운 조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염 당국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걱정이 큽니다. 예. 이제 방역 당국은 이제 이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조금은 사실은 완화가 돼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좀 고려한 것 같고요. 실제는 이제 실내 50인 이상 또 실외 100명 이상은 이제 금지해야 되는데 지금 자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예.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일종의 내성이 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처음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이 아주 컸었는데 이제는 생각들이 좀 이게 느슨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이게 폭발적으로 지금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풀어졌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전 국민이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걱정도 크고요. 이 비난도 큰데요. 이 정강훈 목사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 부인과 함께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비수도 같이 된 거로 보도가 됐대요. 예. 근데 참 지금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께서 좀 빨리 좀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전 목사의 지금 행동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아 보이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양반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재구속을 하라고 했지만은 예. 그 확정 판정이 났기 때문에 치료부터 해야 되니까 그 판단은 재구속 여부는 틀림없이 재구속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예. 그 이전에 치료해서 완전히 완치가 돼야 이게 이 법적인 정치를 할 수 있을 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질 것 같고 정강훈 씨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 예. 이 상황에서 빨리 코로나를 확산되지 않게 잡아야 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들이 다시 각오를 해야 돼요. 큰일 났다. 예. 이상 안 된다. 이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인도 물론이고 전 국민이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 걱정이 이제 광화문 집회에 이제 참석한 분들이 많고 또 거기에는 일부 야당 의원들도 또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좀 이 걱정을 키우고 있는데요. 상식 이하의 행위가 일어났죠. 예. 이미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집회를 한다는 게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코로나 폭탄을 터뜨린 거가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느 속도로 폭발을 할지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 이게 지금이라도 빨리 수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수습 불가능한 상태까지 퍼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가지고 모든 국민들은 다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좀 딜레마도 있는 것 같고요. 이 태극기 미래통합당은 이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이런 사태를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자신 스스로 지겠다는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회를 그냥 수수방관했다는 것, 수수방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독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독려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참석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분만 참석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분만 했는지는 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전체 위원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절대로 가지 못하게끔 했어야 한다고 보죠. 예. 그 확산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놓고 그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수수방관했다는 건 틀림없는 얘기 아닙니까? 네. 뭐 당내에서도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이 정광훈 목사를 즉시 이제 구속해서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상식의 발언이죠. 당연한 얘기죠. 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좀 태극기 부대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이제 뭐 강렬한 또 지지층들을 좀 거리두기가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럴 때 단호하게 하지 못하면은 예. 정말 국민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이든 뭐든 누구든 간에 이 코로나19가 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이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태극기 부대가 됐든 뭐가 됐든 국민을 괴롭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있었다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적어도 지난번 집회에 대한 국민의 대국민 사과문은 내놔야 한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표현 또 결사의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야당이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결사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자유가 생명을 지켜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사과부터 하고 같이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정쟁을 중지하겠다 선언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를 이겨내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방역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양성률이라고 하죠. 이제 검사를 했을 때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 양성률이 이제 이 대구의 신천지보다는 좀 낮지만 이 수도권에 워낙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폭발성을 경계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걱정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권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한데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일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묘소에서 지금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묘소에서 간단한 추모식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0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의원님도 가시나요? 저도 갑니다. 묘소에서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묘소에서 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하니까 방역 문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국립현충원에서 하는 거죠? 예. 어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생전 1970년대 이제 육성 발언이 공개되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하게 했는데 특히 의원님께서는 또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80년에 소위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이라고 그 순전히 신군부가 고문과 조작으로 만들어낸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죠. 예. 그리고 저도 12년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전부 다 고문회에서 만들어진 조작된 사건이죠. 같이 이제 옥고를 치렀는데 재판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공범인데도. 전혀 그전에 모르셨나요? 몰랐죠. 이름만 들었지 김정일 분이 어떤 분인지 본 적이 없었죠. 근데 만나서 돈 받았지 않느냐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함께 공범이 된 덕분에 예. 제가 그 뒤로 감옥을 나와가지고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망명하고 돌아오셔서 모시게 됐죠. 비서로서.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쭉 모셨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 김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시작되신 거네요. 그렇게 된 셈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학생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잡혀가셨던 건가요? 그랬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학생운동 리더 역할을 하면서 저하고 이해찬 대표는 또 서울대학 예. 같이 이제 공범이었죠. 그래서 같이 옥고를 치르고 같이 석방대 나왔었죠. 예. 2년 반 정도 옥고를 치르고 그럼 저는 그 전에 긴급치 위반으로 또 2년 반 정도 진역을 살았기 때문에 네. 합쳐서 한 5년 정도 옥고를 치렀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비서로 또 이제 이 제야 활동을 하시면서 네. 좀 말씀하시기 어려웠지만 해프닝이랄까요? 에피소드랄까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해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라. 돈이 많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누도 잘 해내지만은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다. 예.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정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정치의 본령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김대중 정치 철학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셈이죠. 저희들은 이제 개성해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관련해서 뭐 김 전 대통령께서도 이 친일 청산론을 참 많이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광복절에 며칠 전에 김호능 광복회장께서 이 친일 청산론을 다시 제기하면서 좀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고 그런 결과로 오늘의 이 상황까지 내려온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친일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이 통합을 위해서 필요 없는 이런 싸움을 더 계속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친일 문제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시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내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게 정말 국민 통합인 것인데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 통합을 하려면은 지금 시점쯤에서는 친일 문제를 정리를 해내는 것이 예.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물쭈물하고 아니다 어쩐다 이렇게 넣으면은 친일을 옹호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단호하게 친일 청산하겠다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미래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자세가 이 국민들을 더 편가르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편가르는 게 아니라 친일을 청산해낼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국민 통합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어젠가요? 이 안철수 전 대표와 이 진중견 전 교수가 유튜브 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보셨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 현 정부와 여당의 좀 문화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조폭 문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보셨나요?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예. 조폭이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이 조폭 같아요. 예. 그런 표현을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다면은 조폭적인 사고가 아니면은 감히 그렇게 못하죠. 공개적인 입장에서. 예. 물론 이 안 총장이 그 조폭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조폭 문화를 동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이 반 총장께서는 국가 원로로서의 그 예우를 받으려면은 예.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정치 현장에 들어왔다가 물러났던 분 아닙니까? 미련을 버리시고 정말 국가 원로로서의 역할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을 이렇게 호도하게 한다면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끝으로 이제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좀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인데요. 예. 이 정기국회가 곧 이제 9월부터 시작되니까 결산국회가 되는 셈입니다. 예. 이 8월 임시국회는 결산국회인데 이번에 이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네. 이런 문제가 주 상황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8월 임시국회에서는 큰 쟁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이었습니다.